아이의 사생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신이 일일이 알려주지 못하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해준 일을 엄마가 원하는 차례대로 하도록 간섭을 하게 되죠. 혹여 아이가 불평불만을 하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며 바쁘게 움직이며 아이를 이끌어 주어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잔소리나 하면 할수록 더 느는 특징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는 아이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무기력해지고 불만과 죄책감이 생겨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남에게 과시하거나 보상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죠. 자아 존중감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조차 박탈당한 아이는 사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간섭은 아이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급기야 아이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태까지 만들어요. 민주적인 부모교육 이론으로 유명한 교육학자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방해를 받으며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아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다든가 많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수치심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수치감과 열등감을 자극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방해 혹은 강요 없이 혼자 힘으로 새로운 것을 수행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자율성이 점점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참견할 일이 생기면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생각해보세요. 아이에게 간섭하려는 이유와 그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말투부터 바꿔보자. 명령조로 말할 것이 아니라 부탁조로 바꿔보세요. 장난감 좀 치워라. 대신 장난감을 치워주면 엄마가 많이 편해질 것 같은데 좀 치워주지 않을래? 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아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라. 한 번쯤 숙제를 안 해도 준비물을 안 챙겨도 괜찮아요.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두려워 부모가 나서서 미연에 방지하려고만 들면 아이는 숙제를 반드시 해야겠다거나 준비물을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대응해 급하게 숙제를 하거나 준비물을 친구에게 빌려 쓰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아이에게 규칙이나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아이가 실수하면서 배워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잘할 힘이나 자존감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를 믿어라. 간섭과 잔소리 속에는 아이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말고 아이의 능력을 믿어주세요. 어른만큼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아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아이의 장점을 20개만 생각해보세요. 하나씩 꼽다 보면 아이가 잘하는 일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의 장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아이를 간섭하고 혼내고 싶은 장면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장면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행동을 칭찬만 하며 지켜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발달 클리닉의 김수현 박사는 간섭과 잔소리만큼이나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어릴 때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발달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몰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아이가 읽고 있는 그림책을 치우고 엄마가 선택한 그림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엄마.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이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들면 아이는 무력감을 느낀다. 반대로 아이가 손으로 음식을 만지든 10개의 귤을 하나같이 한 입씩만 베어 물고 내려놓든 그대로 놔두는 엄마.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다. 엄마 딴에는 자존감을 살려준다며 창의성을 길러준다며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다. 간혹 기를 살려준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과도한 칭찬을 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 또한 아이에게 잘못된 원칙,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한다. 고대 중국인의 지혜가 담긴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은 급하게 서두르며 애매모호해진다.
느긋하게 늦추면 저절로 밝혀지니 조급하게 서둘러 분노를 사지 마라. 사람을 억지로 부리려면 순종하지 않지만 그냥 놓아두면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심하게 부려 더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만 조급해지는 부모가 기억해두면 좋을 말입니다.